자, 이번에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곽상원 민주당 후보 만났고요. 오늘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로구 재선 목표로 두고 계신데요. 종로 네,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지난 2년간 종로구 현역 의원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종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10년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사이에 종로의 발전이 많이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 10년을 회복하는데 2년은 좀 짧았고요.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한 여당 의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앙정부, 서울시 종로구와 함께 종로 발전을 이끌어내고 또 종로구민들이 자부심을 회복시키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정치개혁을 이끌어낼 적임자가 누구인지 종로 구민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후보님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판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그 판세는 뭐 그렇게 쉽진 않죠. 그렇게 쉽진 않지만 종로 구민들이 생각하는 민심은 이제 민생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나라의 그 종로의 어떤 민생을 해결할 후보가 누구인지 경쟁이 아닌 민생 해결을 가지고서 이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다면 지금의 판세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곽상원 후보는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정권 심판의 어떤 열풍이 대단히 강하다. 정권 심판 여론이 탄핵시켜달라는 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여론을 전달했는데 후보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여론은? 뭐 정권 심판은 항상 야당에서 이제 들고 나오는 이제 프레임이고요. 우리 당으로서는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의석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그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탄핵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야 이거는 야당이 너무 좀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만한 그러한 당에 대해서는 언제나 준엄한 심판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야당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느 당이 이 국정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상대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인 후보 그리고 금태섭 후보 이렇게 경쟁을 네. 하시는데요. 금태섭 후보는 누구 표를 잠식한다고 보십니까? 거의 양쪽 표를 다 잠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정확히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는 처음에는 이 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 표도 상당히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아까 판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 판세를 어떻게 뒤집을 방안이나 묘안은 뭡니까? 판세를 뒤집는 거는 지금은 현재 이제 우리 당이 그동안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잡음 없는 공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해왔다가 몇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그 황수성 문제나 이종섭 대사 문제가 일단 일단락이 됐고 앞으로는 과연 우리나라 이 국민들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당이 어느 당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는 판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 특별한 묘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판세를 뒤집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지역 현안 중에 가장 어떤 시급하거나 중요한 건 뭐라고 판단하세요, 후보님은? 역시 이제 종로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종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이라고 보고요.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탄력을 받고 정말 열악한 종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을 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악재가 지금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섭 대사 문제는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지금이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없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일단 그 이 대사가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수처에 공이 넘어간 거죠. 공수처가 이미 한 6개월 전에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도 앞으로 뭐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 없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국의 대사가 함부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공수처도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국의 대사가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문제는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키도록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호주로부터 이제 뭐 아그레먼을 다 받아서 임명을 했고, 다만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이제 피의자로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이제 대사로 임명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호주 대사의 임명이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도주나 수사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앞으로 취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여당 내에서도요. 지금 어떤 수도권 판세의 위기감을 느끼는 어떤 후보님들이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퇴 문제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뭐 그거는 본인의 결단에 따른 문제지만 그것을 본인이 사퇴를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할 단계는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조사 일정을 자꾸 제시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어떤 검사 시절에 했던 말을 다시 소환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뭐 그냥 우리 국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주와의 외교 관계 그리고 대사라는 그러한 직책으로서 수행해야 될 임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조적으로 좀 가능하면은 외교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이제 수사를 뭐 축소하거나 늦추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정도의 배려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 19일이죠. 대통령실 전면 쇄신 요구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일련의 사태 본질이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제 황 수석이나 이 대사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끌수록 대통령과 당의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국정 쇄신을 요구했었던 것이고요. 다행히도 이제 즉각적으로 바로 그 다음날 두 가지 문제가 일단락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비례 문제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용산과 당의 갈등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이 갈등이라는 면보다는 누가 더 적임자인가에 대한 뭐 의견의 차이가 아닌가.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이견이라는 것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뭐 어느 당에서나 다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오늘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뭐 좋은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제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이러한 이견들이 수습되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봤습니다. 예, 오늘 그 만남을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뭐 어떤 보도 보면 서먹했다는 뭐 전언도 있고 뭐 그래요. 예, 뭐 아니, 사진이 많이 안 제가 떠서요. 저는 이제 제가 본 사진에 보면은 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제 기억에는 한 위원장이 부산에 이제 좌천돼 부산 보건 검사로 좌천됐을 때 부산을 방문해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악수하는 장면, 뭐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그렇습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둘 사이에 과거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 사진을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많이 못 봤어요. 방금 그 네. 말씀하신 어깨를 툭툭 치는 게 신뢰 표현인데 윤 대통령 특유의 그 장면이 없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제가 본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예, 좀 제가 왼손으로 확인한 건 치는 아닙니다. 것 이건 예, 같았는데. 네네.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용산과 당의 갈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과 당의 갈등은 없습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뭐 갈등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이견의 예. 차이는 항상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 자료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죠. 예, 그리고 저만 해도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판세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판에 이제 변화가 많은데 앞으로 남은 한 18일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끝날까지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최선을 다하는 것, 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석수에 대한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 저요, 뭐 지금 의석수에 대한 점은 참 어렵죠. 뭐 민주당에서는 뭐 200석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겪었던 어떤 혼란이나 그 정치적인 퇴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야당의 그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뭐 심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뭐 일단 최선도 다수당 또는 과반의 의석을 얻겠다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님이 170석 말씀하셨는데요. 당의 어떤 주류적 평가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말씀을 하셨네. 전에 170석 얘기한 분이 있다가 최근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예?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오후. 오늘이요? 예. 뭐 현재의 판세로 봐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그러니까 예, 일반 앞으로 평균적인 20일 동안 전망은 아니시죠? 예. 그렇죠. 앞으로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예견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70석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151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의 공식 입장 같은데요. 전망에 대해서는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후보님?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속으로 웃으면서 예. 뭐 몸조심한다 150 플러스 알파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속내는 200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선거의 결과는 아직도 이제 뭐 20일 가까이 남아 있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그 사이에 판세가 뒤집어진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낮은 마음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는 그러한 정당을 더 선호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시간은 다 돼가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승만 기념관을 종로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결정된 건 없지만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송영공 문제 때문에 이제 아마 곽상은 후보가 이제 그 문제에서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송영공은 아직 결정된 게 물론 아니고요. 예. 이미 시민들에게 제공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미 시민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면은 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립 여부를 건립 장소를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이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어땠다 하는 그런
이 이념이나 정파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국의 또 대한민국의 이러한 오늘날 이렇게까지 초석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물론 과도 있지만 공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라고 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이전한 거요. 지역 주민들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는 분들,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께서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보다는 좀 제일 기대했던 것이 청와대 대통령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규제들이 좀 완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청와대 자체로 인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로 인한 규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제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슬슬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하여튼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전화로 대화 나눴습니다.